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김범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약 15년 정도 경험하고 그 결과를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활동 등의 결과와 그 미래를 담았습니다. 이 강의안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나 법률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많은 기관, 지자체, 정부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시는 기업을 위한 멘토링 자료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비중이 높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대비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배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학생의 숫자는 많이 줄었음에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숫자는 6배로 늘어났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문화 가정 특수학급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색해지겠죠. 지금 제가 다녔던 전라남도 모 지역에 가면은 지난 10년 동안 관내 결혼 100%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가면은 한 학교에, 한 학급에 다문화 가정 학생의 예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느 지역 가면은 한국인 학생이 예외적으로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 어느 뉴스에서 봤는데 강원도의 어떤 지역에 관내 신입생, 군의 관내 신입생 460여 명 정도가 입학을 하는데 6명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학급이 아니고 한국인 학급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지역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수치, 저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요. 앞으로 다문화 학생이 숫자가 늘어나면은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리고 학부모가 협력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치는 약 25만 명이 넘는군요.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이제 곧 저기 합류를 하겠죠. 그럼 2019년 11월 현재 약 40만 명 정도의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전체 학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숫자는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번 장표에서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은 다문화 가정의 학업 중단자 학생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 이번 시간에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중도 학업 중단, 중도의 학업을 중단한 케이스, 질병이나 이민 등은 제외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0.8, 1.7, 1.3 이런 식으로 1%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국인 가정 대비해서는 약 4배 정도 높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등, 중등이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그만두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봤더니 약 0.9% 정도가 학업을 그만두고 있는 것이죠. 자, 학업을 그만두고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거나 농사를 지으면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업을 그만두고 그 뒤에 하는 일들이 걱정돼서 우리는 대책을 세우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업 중단 충동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봤습니다. 부모와의 친밀도가 떨어지고 불화가 높아지고 가출 충동이 생긴다. 이건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학업을 그만두고 상급학교 진학을 중단하는 사람들, 물론 경제적 능력이 미약해서 그러는 비율도 있겠지만, 만약에 집안에 해체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따뜻한 기운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학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은 학업 중단 충동의 비율이 높은 게 이미 결혼 준비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결혼관으로 인해서 삐뚤어진 혼인이 이루어지고 혼인 생활 내내 불합리한
그리고 폭력적인 상황이 난무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 아동들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 상대로 상의하면서 우리 애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실제 들었습니다. 아빠는 뭐 하세요? 물었습니다. 아빠요? 아빠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애를 내가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머니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에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 사유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비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죠. 1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2위,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2위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2위는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위, 한국어를 잘 못해서. 저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어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해도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니 당연히 공부가 힘들어지겠죠. 저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위, 외모가 나왔는데요. 제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로 내가 못생겨서 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친구로 둔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섞이면은 우성만 살아남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교통이 원활했던 지역의 사람들이 잘생겼습니다. 중동 지역 그렇죠? 인도 그렇죠? 그리고 중국 남부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섞이면은 잘생겨집니다. 키도 커지고요. 학교 부적응 사유 4위 외모, 저거는 일부 학생들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 반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친구로 둔 다른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이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신비합니다. 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외국인 엄마를 두었기 때문에 역시 더 신비합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 사유는 지금 현실과 다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본질적으로 4위가 우리한테 지금 무슨 심각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교 부적응 사유를 우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저 부분은 저 학생의 어머니가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오는 결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데 두고 있는 선생님이 엄마입니다. 엄마 이거 뭐지? 엄마 이거 알려주세요. 엄마한테 수많은 것을 배우고, 엄마가 친구로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어머니는 그렇지가 못해요. 실제 평균이 정확한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평균 한국어 실력이 8세 내지 10세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을 보면은 저 3위, 저것도 시사점을 분명히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니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다라는 것도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치가 이만큼이다. 국적이 뭐다. 다문화 가정 전체 학생 수치가 얼마다라는 거, 저거보다도 우리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한국인 대비해서 매우 높다라는 현실하고, 왜 높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입니다. 학업 중단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부모와의 불화 제일 심각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뭘 해주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 아동들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학교 부적응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다문화 가정 학생의 규모는 전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 숫자 대비 3%를 넘어섰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 넘는 것이죠. 아직 아무 수치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수치가 늘어나는 거에 비례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지역사회 아니면은 학교에서 범죄의 원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방과 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리키거나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 능력 있는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계시지만 아직 우리나라 대부분의 다문화 여성들은 저는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소득 활동도 벌리는 중요한 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자존감이 생겨서 한국 사회에서 내 아동이, 내 학생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확하게 자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그의 어머니고, 당연히 어머니는 소득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 다문화 가정 학생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 무엇이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같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